었다는 그 소위 말하면 청와대에서 반긴 두 가지 경사가 있다. 이런 것도 보도를 잘 안 하지 언론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보도를 안 해요.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 이야기를 했는데 카타르의 LNG선 수주한 거 있잖아요. 23조 원짜리. 이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수주액이라고 하더라고. LNG선으로. 네. 여기 하나 있었고 23조면은 우리 추경보다 조금 적은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에 네이처지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세계적 학술지죠. 네. 이게 5월 28일 날 이게 네이처 인덱스 2020 한국판 특집포를 발행해가지고 한국이 기초 연구 개발 투자 등으로 이 선도자가 되려는 한국의 과학 기술을 집중 조명했다고 하니까 위상이 막 무럭무럭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는 길에 이 소식 보고 눈물 핑글 돌더라고요. 이게 뭐 기초과학이 푸대접을 받네, 뭐 우리나라 이과의 체질이 약하고 순수 이공계가 뭐 어쩌니 저쩌니 했는데도 사부작 여기까지 왔다는 게 우리 이공계 쪽에서는 다 유학 가서 공부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이제 우리나라가 공부하러 오는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네이처지에 특집으로 다루었다는 거가 좀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 이제 기초과학에 약점이 있다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려진 얘기였고, 문제 있다라는 건 뭐 대부분의 현장 인력들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왔다라는 거는 네. 우리나라가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어떤 산업적인 효과나 아니면은 좀 더 잘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라고 하면 더욱더 발전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더 보인다라는 거죠. 좀 아는 분야가 아니라 그런데요. 이번에 네이처지가 주목했던 부분이 특별히 어느 한 곳이 있나요? 이 네이처 인덱스는 그 네이처라는 잡지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네이처라는 과학 잡지사에서 발행하는데, 인덱스라는 건 그 지수를 이렇게 평가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대학 순위, 네. 세계 기업 순위, 네. 뭐 세계 뭐 전공별로 어디가 제일 뭐 연구소가 제일 좋은지. 근데 이제 네이처 인덱스라는 잡지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된 특집 기사를 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 뭘로 돼 있냐면 미션 리런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임무 재발진. 그러면서 Drive to Spark Research Creativity 뭐 이렇게 부제를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창의성에 대해서 다시 연구 창의성에 불꽃을 붙이기 위한 추진력을 지금 가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쪽 분야, 과학 분야에 대해서 국가가 이걸 도외시하지 않고 미래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국가 주도 산업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R&D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 네. 이런 개념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LNG선 같은 경우도요. 이게 진짜 문 대통령의 이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카타르하고 정상회담을 작년에 1월달에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쉽게 표현하면 경제 외교를 한 거예요. 그 과정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카타르에다가 방역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어떤 필요한 물품들을 계속 지원해 주면서 카타르의 환심을 사면서 카타르에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결국 문 대통령의 덕인 거죠. 이런 이야기는 왜 보도로 크게 안 나오냔 말이야. 이게 박근혜나 이명박 때가 되면은 KBS 뉴스 첫 번째 윤미향을 그렇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해서 23조 원어치를 수주해 왔다. 근데 그 과정에 문 대통령의 깊은 개입과 고생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문 대통령 지지율이 80%도 가능할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숫자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산업적으로 보면은 그 LNG선 100척을 수주했다라는 얘기는 그 조선소 3사가 향후 10년간의 매출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랑 아이고. 다름없는 얘기거든요. 10년이나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발주가 2027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약 한 10년 정도는 안정적인 매출을 이미 확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야, 그러면 문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예. 리베이트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실제로 삼성중공업 주가가 엄청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쪽 계통에 계신 분들이 중공업 계통 주가 올라가는 거를 너무 알리기 싫었는지 예,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커다란 것이고 어떤 조선업계의 큰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LNG선 기술이 세계 최고거든요. 어떤 지금 LNG선 자체 기술 중에 어떤 그 천연가스로 이제 엔진을 돌리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어떤 쇠빙선의 LNG선을 이제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최고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있다가 뺏어오게 된 어떤 중국의 1위를 넘겨줬다 다시 뺏어오게 된 근거도 우리나라의 그 조선업의 용접 기술이 세계 최고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돼 있는 건데 이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청와대에서 윤재관 부대변인이라고 있는데 굳이 이걸 발표한 이유가 뭐겠어요? 언론이 안 써주거든. 그러니까 언론이 안 써주니까 청와대에서 셀프로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사실 박근혜 때 같으면 이거 탑뉴스감이잖아요. 두 배를 실제로. 하죠. 어. 난리가 나죠. MB 그러니까 때 이게 좀 부가적인 설명을 하면요. 음. 지금 23조에서 27조 정도 수주를 했는데 이걸로 조선업이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겠지. LNG 선박, 그렇죠. 특수 선박 분야 제조에서는 거의 이제 한 뭐 7년 정도의 일감을 확보했다. 이 정도 평가를 받는 것이고, 지난번에 중국으로 이게 8척 수주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편으로 위기를 느꼈지만 야, 중국으로 저 선박 숫자만큼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머지 100척을 수주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시장에서. 네. 그래서 이번에 수주했는데 그 지난번에 3월 24일 날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이 우리나라 그 가스공사 사장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진단키트 좀 보내달라. 그럼 이제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올해 1월 28일인가 그때 청와대에서 카타르 국왕하고 우리가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전면적인 협조를 하겠다, 모든 분야에서. 근데 아. 카타르가 지금 그 중대하게 지금 해야 될 것 중에 2020년 월드컵이 있어요. 2022년. 그러니까 이 월드컵을 우리가 2002년에 한번 그 성공적으로 개최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기술적인 노하우도 좀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한국 카타르 간에는 협조 분야를 넓히고 있는 상황에서 그쪽에서 성의 표시하기 위해서 그럼 LNG선 100척. 네. 근데 이게 왜 100척이 이렇게 갑자기 생겼냐? 그 LNG 선박에 대한 환경 규제가 새로 작동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해부터인가 가동될 겁니다. 그 2, 3년 전에 이게 그 규제가 생기고. 액화 천연가스선은 어떤 환경 규제를 받는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전하고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박 환경 규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선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이 네. 잘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게 과거에 엔진을 우리가 이제 디젤로 돌리던 엔진을 음. 천연가스 엔진으로 돌릴 수 있는 기술이 한국의 대우조선이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에는 그 카타르 월드컵 관련해서도요. 그런 세계적 스포츠 축제를 하려면 한국의 ICT 기술이 굉장히 많이 거기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진짜 막 뭐 문 대통령의 지지자 여서가 아니라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려고 보니까 실제 기성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되게 신나죠, 이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신나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질문하신 거 그 연료를 태우잖아요. 디젤 예, 엔진으로. 예. 그러면은 연료에 상화물이 3.5 미만에서 0.5 미만으로 낮추도록 규제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엔진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